여러분, 혹시 은퇴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만으로도 노후가 충분할 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폭등 같은 말이 신문 기사나 주변 지인들의 경험담에서 심심찮게 들려와서 은퇴 후의 삶이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어떤 소득이 끊기면 그 자리를 연금이나 예적금, 투자 수익 등으로 채워야 하고, 건강이나 생활 습관도 예전과 달라지니까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막상 연금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거나 예상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노후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던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세금 폭탄과 연금의 배신, 은퇴 후 비참한 파산 이야기라는 주제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을 들여다보려 해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인생 선배의 경험담이자 반면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1. 연금으로 넉넉하게 살 줄 알았는데 김 사장님의 사례. 김 사장님 가명은 30년 가까이 개인 사업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서 여러 군데로 확장했죠. 원래 사장님들 특유의 씀씀이도 크셨고 어느 정도 벌이도 되다 보니 돈을 많이 모으려는 생각보단 바로바로 재투자하느라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식당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가게가 점점 어려워지더니 결국 정리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업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김 사장님은 60대 중반이던 그 시점에 은퇴를 선언했죠. 그래도 주택담보대출 없이 건물 하나 가진 상태고 그동안 국민연금도 꾸준히 내왔으니 이 정도면 노후에 큰 문제 없겠지라고 믿으셨다고 해요. 문제는 세금과 보험료였습니다. 그동안 사업 소득이 높았던 터라 과거에 반영됐던 소득이 꽤나 높게 책정돼 있었거든요. 당장 은퇴를 했으니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책정돼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게다가 건물을 한 채 갖고 있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부담이 꽤 컸고요. 김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처분하려고 시장에 내놓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으로 벌어두신 돈이 거의 바닥났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 시기가 되니 그나마 월 100만 원 남짓 되는 국민연금도 정말 빠듯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큰 빚까지 지게 됐죠. 연금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구체적인 세금이나 건보료 계산을 안 해봤던 게 화근이었다며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은퇴 후의 소득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갑자기 불어닥치는 세금 폭탄의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 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박 부부의 사례. 이번엔 박 부부 가명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들은 맞벌이 부부였고 자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라 어느 정도 독립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부부는 50대 후반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중소도시로 이사했어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은퇴 후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금 이자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금리가 높아서 목돈만 모아두면 이자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막상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은행에 넣어봤자 연간 이자 수익이 생각보다 너무 적더랍니다. 그렇게 수입이 거의 없으니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박 부부는 은퇴 전에는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젠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훅 올라버린 거예요. 더불어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 소득 기준이 적용돼서 추가로 금액이 더 붙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부부 중 한 분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 의료비 지출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언제든 병원비가 나오면 급여에서 다달이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고정소득이 없다 보니 작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이 곧바로 가게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두 분은 결국 전원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인근 도시에 있는 작은 빌라로 옮겨가면서 소비를 최대한 줄이자는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없으니 건강조차 지킬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게 가장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이 사례는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나는 의료비나 보험료 지출이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3.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이 과장님의 사례. 마지막으로 이 과장님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40대 때부터 차근차근 연금 저축과 개인연금을 들어뒀고 58세에 대기업을 퇴직하면서 꽤 여유 있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일단 한 12년 정도는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관심 있던 취미활동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지출 계획을 세웠어요. 문제는 퇴직금을 일부 투자에 넣었다가 제대로 낭패를 본 것입니다. 지인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고 소개해준 부동산 펀드에 목돈을 넣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수익률이 계속 하락해 원금까지 위협받게 됐죠. 게다가 해지하려고 해도 중도해지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고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손실을 크게 본 거예요. 원래 이 과장님은 월마다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에서 나오던 1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생각하고 퇴직금 투자로 얻는 이익은 여행 자금 기타 용도로 쓸 계획이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투자 실패로 본전조차 건지기 힘들어지니 큰일이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조금씩 모아둔 예적금까지 깨야 했죠. 게다가 이 과장님도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서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아니, 난 이제 대기업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지? 하면서 황당해 하셨지만 이미 자산 규모 이전 소득 기준이 반영돼 책정된 거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과장님은 지금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면서도 아직 어딘가 작은 일자리라도 얻어봐야 하나 하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은퇴 후 여유 있는 삶을 기대했는데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 줄줄이 문제가 터지는 게 무섭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정리 은퇴 후 삶, 세금과 건보료는 남의 일이 아니다.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투자나 재산 유지 계획이 어긋나면서 현금 흐름이 끊겼다. 사실 은퇴하고 나면 소비도 줄어들 테니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은 생각보다 돈 들어갈 곳이 많고 특히 예상 못한 세금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당황해서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거나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전문가 도움을 받아도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최소 몇 년간은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나 투자 또는 임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두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몸이 힘들더라도 월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다면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의료비나 돌발 상황에 대비할 저축을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이나 예적금을 한꺼번에 투자나 사업에 쏟아붓기보다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가족 관련 사건에 자녀 결혼, 생활 지원 등에 대응할 긴급 자금을 분리해두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주택관리비, 재산세 등 주택 관련 비용입니다. 집 한 채 있으니 마음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지비나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규모를 줄이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를 너무 종착점처럼 보지 않는 자세입니다. 5060대 은퇴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이막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살 날은 더 길어졌는데 60대의 모든 경제활동을 그만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일거리나 파트타임으로라도 꾸준히 소득을 만들어 가는 편이 세금 폭탄이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맺은 말. 오늘 소개한 세금 폭탄과 연금의 배신, 은퇴 후 비참한 파산 이야기라는 자극적인 주제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누구나 은퇴할 수밖에 없고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사전 준비와 현실 인식입니다. 내 은퇴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눈앞에 닥친 뒤 허둥대는 것보다 미리미리 상황을 점검해보면 훨씬 안전하겠죠.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작은 부분부터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금과 건보료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몇 년이든 조금씩 계획해두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셔서 본인의 현재 재무 상태, 앞으로의 소득 전망, 그리고 세금과 보험료까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을 귀찮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은퇴 후 삶이 비참한 파산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바라던 여유와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